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최은규입니다. 위기관리 오디오북은 책 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이자 문명 연구가 현재 UCLA에서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네요. 2005년 영국의 프로스펙트와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서 공동 선정한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지식인 중 9번째 인물입니다. 대표적 저서로서 플리처상을 받은 총균세를 포함해 어제까지의 세계 등의 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세계가 직면한 7가지 중대한 문제를 조류 관찰자의 자연실험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학자들에게는 학문적 관심사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문제, 즉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실험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지리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전역의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도 적도 근처의 열대지역 국가들은 온대지역 국가들보다 가난하고 또 내륙국은 해안을 끼고 있거나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강을 지닌 국가보다도 가난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온대 지역에 위치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존재하게 되죠. 온대 국가에 비해 열대 국가가 가난한 데는 2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농업 생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열악한 공중보건입니다. 농업 생산성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열대 지역이 온대 지역보다 당연히 곡물 수확량이 높아야 합니다. 이런 추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뒷받침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로 열대 지역에서는 곡물의 성장 시기가 1년 내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한국에서는 반년 정도, 또 스웨덴과 캐나다에서는 이런 환경이 수개월에 불과하겠죠. 열대 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역시 1년 내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햇살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온대 지역보다 열대 지역에서 강우량과 수자원이 더 많은 편이죠. 예컨대 이탈리아에서는 100cm의 연간 강우량이 상당한 강우량으로 여겨지지만 뉴기니 섬에서는 이처럼 낮은 강우량을 지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뉴기니에서는 어느 곳이나 연간 강우량이 200cm를 넘고 절반가량의 지역에서는 500cm를 넘고 있습니다. 뉴기니에서도 가장 습한 지역의 경우에는 연간 강수량이 1000cm를 넘고 있죠. 이처럼 열대 지역은 높은 곡물 생산량을 기대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열대 지역의 농부들이 이탈리아의 황금 곡창지대, 파다니아 평야의 이런 것들의 환경을 보고 되게 부러워하고 있죠. 이런 기대와는 달리 열대 지역의 녹음 생산성이 낮은 데는 2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토양의 비옥도가 낮고 박토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탈리아와 미국 등 온대 지역의 농지는 심토이고 비옥한 편입니다. 2번째 이유는 이탈리아와 미국의 온대림에서 우리가 산책한다고 가정하면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낙엽이 자주 눈에 띕니다. 달리 말하면 땅에 떨어져 천천히 썩어가며 또 토양에 오랫동안 영양분을 방출하는 유기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열대 지역에서는 땅에 떨어진 낙엽과 나뭇가지 이런 유기물의 열대의 높은 기온 때문에 또 다른 미생물과
작은 동물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분해가 됩니다. 게다가 열대의 잦은 비 때문에도 영양분이 토양에 스며들지 못하고 강으로 다시 바다로 씻겨 내려가게 되죠. 열대 국가들이 가난한 경향을 띠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열악한 공중 보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대 지역보다 열대 지역의 동식물의 종이 풍부하겠죠. 이러한 종의 풍요로움은 질병을 일으키는 종, 즉 기생충과 땅벌레, 곤충과 이런 세균 등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은 세계 최고의 공중보건 대책은 온대 지역의 추운 겨울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기생충과 세균이 죽고 다시 봄이 오면 세균과 기생충이 처음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되겠죠. 반면에 열대 지역에서는 기생충과 세균이 1년 내내 번창합니다. 그렇다고 온대 지역의 모든 면에서 건강에 좋은 곳이란 뜻은 아니죠. 이탈리아의 역사에 박식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도 예전에는 전염병으로 적잖게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대 지역의 질병, 예컨대 이탈리아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괴롭힌 질병은 주로 과밀한 인구 사이에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 천연두나 홍역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열대 지역의 질병들은 한 번을 걸리더라도 뭔가 재발성 질병으로 번질 수가 있죠. 언제라도 다시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탈리안에게 가장 친숙한 재발성 열대 질병은 누구나 한 번 정도 들어본 말라리아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경제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열대성 질병이 여러 이유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열대성 질병에서 비롯되는 짧은 기대수명 때문인데, 기대수명이 짧다는 사실은 숙련된 근로자가 행정가로서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잠비아에서 엔지니어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30세경에 교육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잠비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잠비아 사람은 평균적으로 41세에 사망함으로 기껏해야 11년 동안만 잠비아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한국의 경우 또 기대수명이 약 80세라고 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는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30년 동안 정상적인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면 40년에서 50년 동안 한국 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도가 국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정부가 약속과 법을 올곧게 시행하는 좋은 제도를 갖춘 국가가 계약과 법을 무시하는 부패한 정부를 지닌 국가보다 부유한 경향을 띱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자체는 지리적 조건과 오랜 역사의 산물이고, 독일의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되었듯이 역사적 사건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좋은 제도라는 것은 경제학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뭔가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자극하고 국부의 증강을 유도하는 경제, 사회, 이러한 정치적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12가지 좋은 제도를 찾아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부패가 없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차지할 수 있는 나라. 정부에 무분별한 몰수가 없고 민간 기업에 착취가 없는 나라. 법의 지배, 즉 법치에 따라 법이 있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것. 적절한 곳에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것. 살인의 빈도가 낮은 안전한 나라.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한 나라. 무역 장벽이 없고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진 나라. 결국은 이런 좋은 제도들이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큰 목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책에서는 특정한 국가, 중국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가장 눈부신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중국의 지리적 조건과 국민, 언어와 농업, 또 선사시대와 유사시대, 현재의 조건들을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지도를 얼핏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자연 실험이 가능한데 유럽 지도를 살펴보면 약간 커다란 섬, 예를 들면 브리트 섬과 아일랜드 섬, 또 커다란 반도, 이탈리아와 그리스, 횡단하는 산맥,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 또 바퀴살처럼 사방에 흐르는 강들, 라인강과 다뉴브 강이 곧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죠. 반면에 중국에는 그런 지리적 특징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의 이런 지리적 차이가 각각 중국과 유럽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위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선택적인 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위기 극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예측 인자들을 찾아냈고 그 예측 인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직된 성격보다 유연한 성격, 또 자신감과 감기에 있는 자아 정도, 과거의 선택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성장함에 따라 개인적인 문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받는 자유로운 분위기, 돈 문제나 끊임없는 물리적 위험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구속받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선택의 자유, 해결책을 찾으려는 첫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호함과 실패를 용납하는 여유로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본보기 친구, 감정적 위안과 물질적 지원을 해줄 만한 친구. 이러한 예측 인자를 통한 선택적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어서 개인 차원의 어떤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전통사회의 원주민이 어떤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과 비교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항공기 추락에 대한 걱정보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소한 사고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기니에서는 죽은 나무가 쓰러지며 땅을 때리는 소리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뉴기니 원주민들은 죽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그 절대 죽은 나무 밑에서 잠을 자지 않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죠. 예컨대 한 번 행할 때는 위험 수준이 무척 낮지만 그 행동을 반복하면 위험의 가능성이 누적되므로 결국에는 그 행위로 인해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위험 순위와 실제 위험 강도 사이에는 여전히 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위험 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항공기 추락,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DNA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등이 있지만 정작 이런 요인들에 의한 사망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자동차, 음주와 흡연,
어떤 낙상, 가전제품에 의한 사망자는 상당히 많은데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위험을 가소평가하고 있죠.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위험, 단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위험을 우리는 과대평가합니다.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며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위험, DNA 조작처럼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위험도 과대평가되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어떤 테러리스트의 공격,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항공기 추락, 유전자 조작 테크놀로지의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은 가소평가되죠.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죽이지 못하는 위험, 신문의 헤드라인에 어울리지 않는 위험도 가소평가되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익숙한 위험은 가소평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동차와 어떤 음주와 흡연, 또 낙상과 가전제품의 위험을 가소평가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어떤 유전자의 조작 식품보다 더 크게 걱정해야 하는 진정한 위험은 이러한 가소평가된 위험도 함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지구의 기후변화, 온난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온난화 추세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가뭄에 대한 문제, 또 식량 생산의 어떤 감소에 관한 문제, 열대성 질병을 옮기는 벌레의 온대 지역으로의 이동 문제, 이런 해수면 상승의 문제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죠. 이어서 불평등 문제, 국가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한 국가 내 불평등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국내 사회개혁 프로그램, 또 공중보건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의 관리, 또 이는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어류, 숲과 토양, 담수, 우리가 지켜야 될 자원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물론 이 문제들을 여기에서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또 이 3가지 다양한 중요한 문제 이외에도 반드시 언급해야 할 중대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 경제, 정치적인 면과 어우러져 사회학자나 어떤 정치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작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TV 최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